오늘 주제는 바로 이 리포트입니다. The Report of the BP US Refineries Independent Safety Review Panel. 미국 BP 정유공장 사고 이후에 미국 독립 안전 검토 패널들이 검토하고 2007년 1월에 이슈했던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학인사이트 주인장이고요. 카메라는 제가 잠깐 꺼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베이커 패널 리포트인데요. 이 베이커 패널 리포트는 2005년에 발생된 미국 BP 텍사스 정유 공장 사고에 대한 교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이런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권고사항을 이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방대한 내용의 보고서를 그 당시 작성을 했었는데, 어, 38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런 이제 저널 같은 데에서도 베이커 패널 리포트가 많이 인용되곤 했었는데요. 우선 이제 벌써 2011년 사이언스 다이렉트지에서 실린 저널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The Impact of the BP Baker Report 이렇게 되어 있죠. BP 베이커 보고서에 대한 영향. 안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BP 텍사스 사고가 2005년 3월에 발생됐었어요. 폭발 사고가. 그 이후에 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서 어떤 그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 또는 보고서에서 수많은 권장사항들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이행을 했고 그리고 각 그 전 세계에 있는 석유화학이나 정유공장이 이 권고사항이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 풀네임은 The Report of the BP US Refinery Independent Safety Review Pane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7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고요.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는 2007년 1월입니다. 벌써 오래됐죠. BP 텍사스 폭발 사고 발생 연도가 2005년이다 보니까 국내에선 하지만 이 BP 베이커 리포트가 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보고서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일단 이제 이 패널에는 그 제임스 A 베이커라는 그 과거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거든요. 제 블로그에서 좀 요약한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2005년 3월 그러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텍사스 정유 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레이건 행정부 당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A 베이커 3세가 이끄는 이 미국 뭐 정유소는 그 정유 공장이죠. 정유 플랜트의 독립 안전 검토 패널이 구성되었었고요. 당시 패널의 인원은 거의 1000여 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미국 이제 화학사고 조사위원회는 이제 CSB입니다.
케미컬 세이프티 보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 각각의 그 플랜트, 폭발 사고 발생된 당연히 이 BP 공장을 포함된 공장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그 플랜트를 직접 방문 실사해서 조사, 그리고 광범위한 그 제출되었던 플랜트의 문서를 검토하기에 이르렀고요. 나중에는 37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BP 베이커 리포트를 발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BP 베이커 패널 리포트고요.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 이 결과 보고서는 상당히 그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당시 이 패널들이 그 현장을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서 제공한 문헌들도 주로 안전에 관련된 것이겠죠. 안전 또는 보건, 환경, HSB, 헬스, 세이프티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건데, 당시 내용을 좀 보시면, 당시 이제 패널들이 그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플랜트에서는 플랜트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사업장은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것은 이제 산업 안전, occupational safety라고 할 수 있는데, 교통사고나 그 산업, 그 개인 안전사고, 그런 산재사고의 빈도가 아주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 외에는 본인 사업자가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내용이에요. 각 플랜트에서의 관심사는 보통 이제 사람이 죽는 것, 저희로 치면 이제 산재 사고잖아요. 이런 아큐페이셔널 세이프티에만 관심이 있었고, 실제 이 공정안전사고, 이 공정안전사고라는 것은 일종의 그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업장에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즉, 이 베이커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결론은 작업 안전과 공정 안전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고 그에 따라 이 공정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정안전 사고를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공정안전 사고라 하면 이제 PSI라고 그 서적에는 나와 있는데요. Process Safety Incident의 약자입니다. PSI는. 그러면 이 공정안전과 산업안전 이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산업안전 또는 작업안전이라고 제가 할게요. 이 Occupational Safety와 공정안전 사고는 어떻게 틀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가로축에 있는 것은 자 위험이라는 것은 리스크라는 것은 이 리스크라는 것은 사고 발생의 빈도와 심도의 곱이죠. 그죠?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빈도라고 한다면 요거죠.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 frequency든 likelihood든 아니면 확률적인 의미의 probability든 이런 것이 빈도고요. 또 심도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얼마나 심하게 데미지나 로스를 입느냐, 사고 발생의 중대성이나 심대성, 사고 발생의 영향, 사고 발생의 결과 다 같은 뜻입니다. 컨시퀀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중대산업사고는 위치가 어디 있죠? 자, 프로세스 세이프티라는 것은 사고 발생의 빈도는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하기만 하면 아주 본인 플랜트 사업장의 사람, 인명,
재물뿐만 아니고 인근 마을까지 덮치는 경우도 있죠. 그 증기윤 폭발이라든지 이런 VC, 베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 같은 경우. 그래서 위치는 뭐죠? 빈도는 낮고 심도는 높은 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세이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하이 컨시퀀시 아주 높은 심도 결과 중대성과 로우 프리퀀시 낮은 빈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고가 바로 공정안전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는 이 공정안전사고를 한마디로 공정안전사고가 어떤 것인지 작업안전사고와 구분도 하지 못할 뿐더러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 이것이 베이커 판넬 레포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안전산업사고는요, 국내에서는 뭐 세베소 조약이나 공정안전관리 PSM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중대산업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험성은 빈도와 심도의 결과이고 말씀드렸듯이 빈도는 낮지만 발생됐을 때 심도가 아주 높은 이 공정안전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정안전사고의 특징은 아주 매우 높은 심도의 사고고요. 그렇죠? 발생이 될 경우에 사고에 대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 패널 리포트를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크게 세 가지 권장 사항이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이 공정안전 문화에 대한 거 일단 첫 번째, 세이프티 컬처에 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텍사스 폭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또 하나는 프로세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공정안전 관리 시스템. 저희로 치면 공정안전 보고서, PSM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성과에 대한 측정, 그리고 뭐 수정이나 평가, 이런 여기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뒤쪽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할 수 있고요. 공정안전 문화, 공정안전 관리 시스템, 성과 측정, 수정, 그리고 통찰력에 대한 내용. 베이커리 패널 리포트 권고사항이 세부 권고사항은 상당히 많은데요.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10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뭐 공정안전 보고서 PSM하고도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공정안전 리더십이 미흡했어요. 프로세스 세이프티 리더십. 경영진이 그 효과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고 그리고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그 전파되는 그런 기업 문화가 부족했다고 봤었고요. 패널들은.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는 공정안전 관리. 여기는 뭐 공정안전 위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안전이라든지 산업안전과는 구분되는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위험을 인식을 하고 식별하고 위험관리 기법을 선택해서 구현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권정사항 부분은 공정안전 지식, 그리고 전문 지식에 대한 것을 보유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공정안전 문화 부분입니다. 권장사항 네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은 뭐 저희 PSM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요소에서 포함시키지 못했던 그 항목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RBPS라고 해서 차세대 PSM이라고 읽혀지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리스크 베이스드 프로세스 세이프티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공정안전 문화라든지 이런 엘리멘트,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내용들이 나오고, 권장사항 다섯 번째 부분은 명확하게 정의된 기대와 공정안전에 대한 책임이 부족했다. 여섯 번째 권장사항으로는요, 라인 관리 지원, 서포트 포 라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일곱 번째 권장사항으로는 공정안전에 대한 선행지표와 후행지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Leading and Lagging Performance Indicator for Process Safety. 자, 모두 이제 프로세스 세이프티에 대한 거예요. 공정안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정안전은 사고 발생의 빈도는 적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심도나 이제 중대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별도의 안전책이나 대비책이 평소에 마련돼야 되는 그런 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중에는 선행지표가 매우 중요해요. 이걸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세이프티, 공정안전 피라미드인데요.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하인리의 1대 29대 300 이런 법칙처럼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고 그리고 중간 사고 그리고 최종 커다란 사고 이렇게 귀결된다는 이런 일종의 전조 신호가 니어미스나 이런 아차 사고라든지 그거보다 전 단계의 경고 신호라든지 전조 신호, 워닝 사인이 항상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항상 나타나 신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은 이거 마지막은 프로세스 세이프티 인시던트 사고잖아요. 중대 산업사고라든지 공정안전 사고인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단계 아차 사고 포함해서 이거보다 전조 신호인 단계인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이 바로 선행 지표예요. 이 최종 결과 사고는 레깅 인디케이터, 후행 지표고요. 이 공정안전 피라미드 하단에 있는 것은 선행 지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가 중요하다? 선행 지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API RP754라는 코드에 보면 API 코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정안전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Recommended Practice 754번에 보면 PSPI, Process Incident, Process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거기에 대해서 이 선행 지표를 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중대한 사고 결과, 후행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패널 리포트에서는 이런 공고사항이 나왔었고요. 여덟 번째 공고사항은 공정안전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프로세스 세이프티 오디팅에 대한 거, PSM에도 있었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사단의 모니터링, 그리고 열 번째는 인더스트리 리더, 산업체 리더에 대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 판넬 리포트 전문을 받아보시려면은요, 구글에서 이 베이커 패널 리포트라고만 쳐도 이 전문을 보고서 전체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PDF 파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보고서를 한번 제가 볼게요. 요 내용이고요. 표지,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커 패널 리포트 표지이고, 전체 장수는 37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판넬 멤버는 국무장관을 지냈던 제임스 A. 베이커 외에도 여러 공정안전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앞쪽에 보면 판넬 리포트에 대한 서머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은 대부분 권장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10가지 말씀드렸던 베이커 패널 보고서의 공고사항들 레커멘데이션 1부터 2, 3, 4 레커멘데이션 공고사항 3는 공정한 공고사항 4번은
공정안전 문화였죠. 프로세스 세이프티 컬처. 거기서부터 인더스트리 리더 공고사항 10번까지 이렇게 돼 있고 세부 공고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그 목차만 보시더라도 각각 그 공고사항 서머리로 되어 있는 챕터 하부에 상당히 많은 권장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보시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유혹과 같은 공고사항,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프로세스 세이프티, 공정안전사고, 프로세스 세이프티 인시던트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공고사항들을 전문 패널들을 구성해서 어, 작성을 했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내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 베이커 패널 리포트라는 내용을 좀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한번 직접 시간이 되시면 그 전문도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